내가 이래서 손흥민 영입하랬잖아. 뉴캐슬 구단주 빈살만. 분노 폭발한 진짜 이유 이거였어?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핫스퍼 공격진의 마스터키, 토트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황에 따라 손흥민을 이리저리 기용하며 엄청난 효과를 누렸다. 손흥민이 어디에 배치되든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11일 한국 시각 홈 런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에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했다. 손흥민은 한 골 2도움을 기록하며 4대1 완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로 나온 것은 8월 26일 3라운드 본머스전 이후 거의 4개월 만이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센터 포워드에 놓고 손흥민과 데얀 클루셉스키를 좌우에 세우는 3톱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토트넘은 3라운드까지 2승 1무로 순항했지만 공격진에서 단 한 골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을 노출했다. 히샬리송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라운드 벌리전부터 히샬리송을 과감히 제외하고 손흥민을 센터 포워드로 썼다. 손흥민은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손흥민 덕분에 포스테코글루가 펼친 용병술도 더욱 빛났다. 토트넘은 이후 센트럴선 체제로 승승장구했다. 10라운드까지 8승 2무 무패 행진을 달렸다. 11라운드부터 시련이 찾아왔다.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하고 측면 공격수 유망주 브라이언 힐이 고전하면서 공격진 대수술이 불가피했다. 토트넘은 11라운드부터 1무 4패 수렁에 빠졌다. 포스테코글루는 16라운드 뉴캐슬전 손흥민을 윙어로 전격 복귀시켰다.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복귀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히샬리송에게 발만 갖다 대도 넣을 수 있는 완벽한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히샬리송의 골감각도 깨어났다. 히샬리송이 멀티골을 터뜨려 포스테코글루의 선택이 다시 적중했다. 토트넘은 당분간 히샬리송 톱의 손흥민 윙어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흥민은 1월부터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워야 한다. 손흥민이 빠지면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2. 손흥민 도움 받은 히샬리송 우도기 EPL 16라운드 베스트 11. 하지만 정작 한 골 2도움이 맹활약으로 팀 승리를 이끈 손흥민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졌다. EPL 사무국은 12일 이하 한국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에서 2024 시즌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베스트 11을 뽑아 발표했다. 레전드 앨런 시어러가 선정하는 2주의 팀에서 아쉽게 손흥민의 이름은 빠졌지만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 득점에 성공한 히샬리송과 우도기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손흥민은 11일 뉴캐슬전에서 전반 26분 우도기의 선제골을 돕고 전반 38분에는 히샬리송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했다. 후반 40분에는 자신이 유도한 페널티킥을 직접 득점으로 연결하는 등 한 골 2도움에 활약으로 4에서 1대승을 이끌며 토트넘의 5경기 연속 무승, 1무 4패, 탈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베스트 11을 선정한 시어러는 우도기에 대해 뉴캐슬이 그의 움직임을 대처하지 못했다 라고 평가했고 히샬리송에 대해선 뉴캐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했다. 2골을 터뜨리며 센터 포워드로의 복귀를 정당화했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16라운드 베스트 11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에서 0대승을 거둔 본머스 선수가 3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맨유를 상대로 골맛을 본 공격수 도미닉 솔랑케와 수비수 마르코스 세네시를 비롯해 이 도움을 작성한 미드필더 마커스 테버니어가 이름을 올렸다. 3. 구보는 메시를 방불케 하는 존재, 인성까지 뛰어나, 일 언론 또 오버한다. 구보가 속한 레알 소시에다드는 10일 스페인 비아레엘에서 개최된 2023에서 24 시즌 프리메라리가 16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을 3에서 0으로 이겼다.
승점 29점의 레알 소시에다드는 라리가 5위다. 구보는 전반 38분 미켈 메리노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기세가 오른 구보는 전반 49분 이번에는 메리노의 패스를 추가골로 연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가 전반에만 3골을 넣어 승리를 굳혔다. 구보는 메시를 방불케 하는 존재, 인성까지 뛰어나 언론도 오버한다. 구보는 풀타임을 뛰면서 1골, 1도움으로 활약했다. 지난 9월 30일 라리가 8라운드에서 리그 5호 골을 넣었던 구보는 13경기 만에 득점에 성공했다. 구보는 라리가 6호 골을 신고했다. 스페인, 엘 페리오디코의 호세 루이스 리사라 기자는 구보의 활약을 상세히 다뤘다. 그는 구보는 어려서부터 스타 선수가 된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았다. 18세의 구보를 획득한 레알 마드리드는 일본의 후원사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구보는 마케팅 상품이 아니라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해 스페인에 왔지만 언론에서는 구보의 국적에 집중했다며 구보의 성장기에 주목했다. 이어 구보는 축구선수로 성공하기 위해 인구 5만 명의 작은 마을 비아레알에 왔다. 하지만 출전 시간을 얻지 못한 구보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안정감을 찾았다. 레알은 650만 유로, 약 92억 원을 투자했고 구보의 가치가 급등했다. 그의 가치는 바이아웃 금액인 6천만 유로, 약 852억 원라고 평가했다. 일본 스포츠지 스포르티바도 현지 매체를 인용해 구보를 높이 평가했다. 스포르티바는 구보는 사상 최고 선수 리오넬 메시를 방불케 한다. 메시는 개인기도 좋고 조직력까지 뛰어나다. 구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구보는 상대의 움직임을 봉쇄하면서도 수비까지 열심히 한다. 완벽한 볼 컨트롤과 정확한 슈팅 능력을 갖고 있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구보는 인성까지 뛰어나다. 구보는 비아레알이 장애인 서포터에게 유니폼을 선물해 팬들에게 감동을 줬다. 며 미담 사례까지 꺼냈다. 4. 이성민의 왓 이프인 풋볼 6,635억 쓰고도 EPL 12위 추락 첼시. 감독이 포체티노가 아닌 투엘이었다면 와 달리 첼시는 이번 시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첼시는 리그 16경기 5승 4무 7패, 승점 19로 리그 12위다. 7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에서 2로 패했던 첼시는 10일 에버턴에도 0에서 2로 패했다. 에버턴이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결과였다. 첼시가 부진의 늪에 허덕이면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신임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 감독이 한 명 있다. 바로 잠시 첼시와 함께했던 토마스 투엘 감독이다. 투엘 감독이었다면 첼시는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 마인츠 05,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이하 PSG에서 감독 생활을 했던 투엘은 2021년 1월 첼시 지휘봉을 잡았다. 프랭크 램파드 체제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첼시는 리그 9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자 램파드와 결별하고 투엘을 선임했다. 투엘은 빠르게 팀을 안정시켰다. 첼시는 투엘 감독 부임 후 리그에서 10승 6무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구가했다. 첼시는 19승 10무 9패, 승점 67로 리그 4위에 오르며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하이라이트는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였다. 첼시는 2020-21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포르투, 레알 마드리드를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까지 진출했다. 결승전에선 맨체스터 시티에 1에서 0으로 승리하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통산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었다. 투엘 감독은 2021-22 시즌에도 건재함을 과시했다. 2021-22 시즌 첼시는 21승 11무 6패, 승점 74로 리그 3위로 시즌을 마치며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거머쥐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선 8강까지 올랐다. FA컵과 카라바오컵에서는 모두 리버풀에 밀려 준우승을 차지했다. 장기간 지속될 줄 알았던 투엘과 첼시의 동행은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구단주 토드 볼리가 첼시를 인수한 후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볼리는 2022-23 시즌 중도였던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투엘 감독을 경질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 의하면 볼리와 투엘 사이에는 2022-23 시즌 개막 전부터 불협화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첼시는 고난을 겪기 시작했다. 투엘 감독의 뒤를 이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서 성과를 냈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부임했지만 그는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4월 해임됐다. 하드 감독이 시즌 말미에 감독 대행을 맡았지만 리그 마지막 9경기에 서단 1승에 그치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첼시는 지난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12위였다. 현재 첼시의 상황이 어려운 건 분명하다. 선수단이 급격히 변화했고 감독까지 새로운 인물이 왔기에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이 만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첼시를 힘들게 하고 있다. 포체티노 감독은 현재 매우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투엘이 첼시에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투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과를 낼 능력을 갖춘 인물이다. 커리어가 하락세에 있는 포체티노 감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투엘 감독이 첼시에 있었다면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나 우에파 유로파 리그와 같은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을 할 수도 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2021-22 시즌이다. 이 시즌 첼시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최전방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1억 1,300만 유로, 하나 약 1,603억 원을 들여 로메루 루카쿠를 데려왔지만 그는 리그에서 8골에 머물렀다. 하베르츠, 베르너 등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투엘 감독은 첼시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안겨주며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리그는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다. 22경기가 남아있지만 첼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시즌 투엘을 경질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첼시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